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일본의 이야마유타, 그리고 중국의 셰어라오의 결승 2국입니다. 오늘은 김만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국에서요. 이 첫 번째 대결, 중국의 셰어라오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마유타 선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국에서 좀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거의 승리를 좀 낚아챌 뻔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1국을 패배했지만 역시 이야마유타 선수도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구 선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대회 정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연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는지 대진표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규정을 따라 덤은 6집 반이 되겠습니다. 네, 우승 3억 원, 준승 1억 원인데요. 삼성화재배와 더불어 가장 큰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야마유타 선수는 중국의 커제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중국의 셰어라오 역시 강한 선수죠. 장의지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지금 대진을 보면 이야마유타 선수가 또 대회 흥행면에서 대형 홈런을 쳤습니다. 이 커제 선수를 무찌로 결승에 올라와서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야마유타 선수가 정말 일본인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가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커제 선수를 꺾고 올라온 만큼 이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오늘 2국이 시작된 뒤의 분위기도요. 이야마유타가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국 때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정말 유수 언론사들이 네. 모두 오랜만에 총출동을 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1국을 패배했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은 내려갔습니다만 네. 역시 2국에서 또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이야마유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결승 2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각자 3시간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오늘 결승 2국은 이야마유타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제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일본의 시합 방식은 좀 한국과는 많이 다르게 한국은 우승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죠. 다음 해에도 역시 똑같이 본선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타이틀 보유자가 도전자를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 시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기를 많이 두는데 이야마유타 선수는 일본 도전기가 최소 6시간, 웬만하면 8, 9시간입니다. 이틀 거리 대국이라고 하죠. 네. 이런 대국을 많이 두다 보니까 3시간짜리는 오히려 굉장히 좀 속기 시합으로 느껴질 것 같고. 아, 좀 호흡이 짧게 네. 느껴질까요? 셰어라오 선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대략 시간이 2시간 45분이에요. 대략. 그렇다 보면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기전은 좀 속기 시합이 많다 보니까 또 3시간짜리는 좀 장고 대국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셰어라오 선수는 또 굉장한 속기파로 알려져 네. 있기도 한데요. 네. 이제 중국 기사들의 굉장히 공통점인데, 일단 초반에 연구를 거의 달달 외워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수재들 보면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 달달달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딱 한 수, 내수 지금 딱 짜졌죠. 바둑도 이미 지금 짜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내수가 짜지면은 여기서 자기 머릿속으로 거의 50수 정도가 그려서 나온다 그래요. 아, 근데 반면에 한국과 이제 일본의 기사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최근에 한국 기사들은 또 이제 국가대표 연구를 통해서 역시 좀 초반에 굉장히 빨리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혼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사 중에서는 굉장히 속기파로 두는 기사입니다. 네, 일본의 시합들이 굉장히 좀 장고대국인 네. 것을 감안하면요. 이야마유타 선수는
속기에도 강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1국도 끝나는 시각이 3시 정도에 마무리가 됐죠. 보통 3시간 정도 되고 3시간짜리 바둑은 두 기사가 이제 열심히 풀로 시간을 사용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대략 6시예요. 아, 5시, 네. 6시인데 평상 보통의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끝났으니까 두 기사 모두 굉장히 속기파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때는 바둑 공부는 뭘로 하냐? 당연히 머리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장고 시합이 많을 때는 바둑 시합은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런 네.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프로기사 성적이 내면 될수록 엉덩이가 크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끈기 있는 기사들이 더 성적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구단은 지난해에 이어서 그 네. 전해군요. 2016년과 2017년 모두 네. 두 번째로 이 7관을 동시 제패하는 네. 또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도 이야마 유타 선수의 7관 달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양쪽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마 유타가 정말 대단하다. 세기의 천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너무 한 사람이 독식하는 바람에 일본 전체로는 좀 불이익이 아니냐,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럴까요?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잘 둬서 이긴 거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야마타 선수도 천재급의 기사죠. 입단을 12살 때 했어요. 아무리 뭐 각 나라마다 뭐 조금 입단의 난이도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2살 5학년 때 입단을 했다는 것은 이미 천재급이고요. 또 세계 타이틀, 일본 현지 타이틀을 차지한 것도 10대 때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마유타 선수인데요. 이 일본의 7대 타이틀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긴 한데요. 좀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치훈 구단을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명인 아닙니까? 네. 명인, 기성. 또 일본에서 이제 일본 바둑의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본인방전이라는 그런 3대 시합이라고 하죠. 요 세 개의 우승 상금이 4천만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이제 4억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 개 기전을 합치면 이제 대략 한 15억 정도를 봅니다. 근데 나머지 4개 기전도 이 3대 기전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이야마유타 선수가 다 싹쓸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상일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7대 타이틀 중에서는요, 이 서열로 네. 본다면 이 네. 명인이 가장 좀 크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거의 비슷한데요. 네. 뭐 기성전이 제일 크고 네. 명인이 크고 그다음에 본인방이 큰데요. 어떤 우승 상금을 보면 이제 세 개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국수 타이틀을 가장 좀 전통의 기전으로 여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본인방전을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높게 쳐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이 백이 이쪽으로 이제 걸쳐 왔는데 백에 걸칠 때 예전에 협공을 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게 굳히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 알파고를 만든 이 구글 쪽에서 초반 30수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 걸침을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협공을 해서 나쁘다. 이게 지금까지 인식이었는데 알파고는 협공을 하면 흙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네.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수도 네. 있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알파고는 굳혀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둬야 된다는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셰어라오나 이런 인류 기사들은 그 의견을 좀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중국 기사들은 이 초반에 대한 네.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공부하는 방식이 예전과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연구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인류 기사를 한 명 이제 모셔놓고 네, 인류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운다 이런 이제 강의식 수업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요. 이제 모여서 연구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실제 이런 지금 포진이 인공지능의 의견인데 이게 세대 차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선 지금 셰어라오 선수가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민준 선수라든지 뭐 신진서 선수 있죠? 네. 20살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셰어라오 선수도 지금 이수가 이제 그런 의미고, 반면 이제 탕웨이싱 선수라든지, 뭐 박정환 선수라든지 25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네. 약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좀 이제 조금 더 30대쯤 올라가볼까요? 넘어가면은 네. 아, 설령 인공지능이 왜 맞다는 건 알겠지만 네. 나는 그렇게 못 두겠다. 네. 그냥 내 두고 싶은 대로 두겠다. 이세돌 선수 같이 유형이죠. 네, 이렇게 세대별로 굉장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네. 이 알파고 티칭 툴이 또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제 알파고 사람이 두는 것과 이 인터넷이 두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실제로 사용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네, 약간 어떠셨나요? 좀 어려움이. 네, 일단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3.3을 들어가요. 3.3을 들어가서 이 타개형으로 바둑을 많이 이끕니다. 선실리를 하고 타개를 들어가는 이런 형을 많이 두는데 네. 컴퓨터들은 계산을 잘 하니까 타개가 가능한데 기력이 약한 대부분의 아마추어 팬들은 타개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실제 아마추어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통은 모양을 펼치고 나의 돌이 많은 곳에서 싸우는 게 제일 승률이 높은 게 사람의 방식이고, 실리를 차지해서 상대 모양에 빨리빨리 타개를 하는 게 인공지능의 방식이죠. 그만큼 이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네. 한다는 이야기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계산도 우리가 20대 넘어가면 계산하기 참 어려워지거든요. 네. 암산도 잘 안 되는 판에 네, 바둑의 계산은 너무 어려워서 대체적으로는 싸움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지금 이야마타 선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지금 흑이 이쪽을 약간 갈라쳐서 나왔는데, 네, 응수를 물어봤어요. 네, 백이 이제 안전하게 두는 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가르고 나온 것은 역시 계산력으로 가기보다는 전투형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이야마유타 선수의 공부량과 학습량이 이제 굉장히 많죠. 시아오라오 선수의 바둑을 연구를 해봤더니 계산으로 가기보다는 난전으로 가는 게 승률이 높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난전으로요? 네. 시아오라오 선수가 어떠냐 이걸 이제 주위 한국에 있는 프로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침착하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다. 컴퓨터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산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 지난 1국을 살펴보면요. 네. 또 한 방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프로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맨날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은 나는 포석이 약해. 나는 포석이 약해. 그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도보면은 포석이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100점인데 네. 포석이 한 90, 한 8점 된다 이 얘기인데 본인은 약하다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 거죠. 샤오라오 선수도 나는 공격이 약해 하지만 네. 다른 실제로 거에 약한 비해서 것은 아니고. 네, 다른 거에 아니고요. 비해서 네. 우리가 괜히 진짜 약한 걸로 이렇게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 오늘 시원시원하게 계속 쉬어가는데요. 네. 근데 좀 이제 이런 게 약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덮어 씌워가는 게 쉽게 하면 백의 의도가 지금 흙에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여기서 여덟 집을 갖고 있어 살아있어요. 네. 이걸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기 모양을 펼치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하나 아주 좀 껄끄러운 게 이 3-3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항상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이쪽을 백이 삭감을 하더라도 자꾸 밑을 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 바둑을 여기선 세력 바둑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눌리고 있죠. 균형이 안 맞아서 아, 백의 작전이 글쎄요,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바로 갑니까? 바로 네. 짚어가네요. 야, 근데 이런 게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에 약점 때문에 이 모양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세력으로 발전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나중에 여기 좀 둔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노리지 않을까라는 건데 요즘 20대 초반에 좀 인류 기사들은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한국에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신진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우리는 천천히 공격해야지라고 하는데 신진서는 바로 공격해버리고 또 바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기사가 이제 신진서 선수라고 하죠. 네. 이 궁금증을 바로바로 풀어주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의 차이가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20대 기사들은 다른 겁니다. 뜸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적당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서 적당한 시기를 누가 먼저 캐치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인류의 감각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신예 기사들은 그런 때를 언제 기다리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셰어라우 선수 짚어두는 교환만 네. 해두고요. 다시 네. 우하기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항상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두어 놓고 보면 아 역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느낌이 오는데 역시 시어라 선수도 이 수의 의도가 상대를 밑으로 눌러놓는 그 역할로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다만 백이 이제 공격을 해왔을 때 이 돌이 이제 수습이 어떻게 되냐인데 시어라 선수가 이제 아까 공격은 98점, 뭐뭐뭐는 이제 100점 그랬는데 이 100점에 가장 가까운 게 타계라고 보는 거죠. 시어라우 선수는 나는 이렇게 쫓겼을 때 굉장히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공격은 하지만 이쪽에 흑돌이 오면 올수록 이 돌 세 개가 약해지죠. 실제로도 백의 공격이 강력하게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실리를 선점을 해두고 타개를 해나가는 방식. 정말 알파고에 가까운 기풍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시어라우 선수도 이제 쉽게 말해 가스물인 거고요. 이번에 작년 이제 연말이죠. 아, 거기 붙입니까? 네, 오늘 이거 전형적인 이제 난전으로 이끌겠다는 뜻인데요. 이 눈목자 굳힘에서 백이 저곳을 붙이는 네. 수 정말 한동안 많이 나왔던 변화거든요. 네. 근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쪽에 벌림이 없을 때는 붙인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둬서 일단 여기 없다고 일단 가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어서 백이 이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은 이쪽의 모양이 제법 그럴듯하죠. 그럼 이 모양을 좀 중복형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데 이 문제는 이 흙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흙이 미리 네. 와 있는 상태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백이 과연 이 모양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흙이 여기 있게 되면은 이제 반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 돌이 없을 때는 약간 뭐 불리하다고 합니다만. 아니면 하나 가볍게 좀 응수타진을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응스타진을 할 거면 굳이 여기를 안 해도 되고요. 네. 뭐 3-3에 붙여도 되고 이쪽에 붙여도 되고 뭐 여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걸 결정해 놓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두어진 바둑 내용으로는 전투를 좀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1국을 조금 돌이켜보면 네. 그 바둑도 전투에 가까웠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아말타 선수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서 판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갔죠. 네, 단순하게 만들어가서 뭐 좋은 내용 보여줬습니다만 네, 후반에 역전패 당했고요. 지금 이아말타 선수는 좀 의도적으로 지금 난전을 이끄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국 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국 때 이아마유타 선수가 계산력으로 어쨌든 승부를 걸어갔다가 결국은 졌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판에 어떻게 둬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계산력 싸움으로 맞짱을 다시 한번 뜨던가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방향을 확 바꿔버려서 완전 정반대 작전을 쓰던가. 이 단기전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아마타 선수가 지금 뭐 여기저기 붙이는 걸로 봐서는 오늘은 좀 초난전 분위기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전을 선회했다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지난 1국은 이 일본 현지에서 네. 장시 구단이 공개 해설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장시 구단도 이제 굉장한 기사죠. 이야마 유타 선수 이전에 오랫동안 1인자를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장시 선수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장시 선수의 아내가 그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조치훈 구단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되는 거, 사위가 되는데 이 세 명의 기사가 장시 구단은 3대 타이틀을 획득하고요. 그 고바야시 이제 구단의 딸, 그러니까 장시의 아내는 여류 기전을 4개를 제패합니다. 네. 그리고 고바야시 구단은 시니어 기전을 제패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일본 기전을 싹쓸이를 해갖고 네. 이게 굉장히 바둑 재벌가 뭐 이런 식으로 예, 됐었는데 장시 구단이 오랜만에 이제 공개 해설에 어제 나와서 대뜸 이제 자폭 해설을 해버렸죠. 아, 내가 잘못해서 일본 우리 지금 성적이 세계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자폭 해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이 마지막 우승 기록이 네네. 바로 이 장시 구단이 9회 LG배에서 우승을 네. 했던 네. 그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장시 구단도 이제 겸손하죠. 왜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 내가 왕년에 내가 우승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그 이후에 자기가 성적을 못 낸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책하는 그런 해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인데요. 일국의 이페인으로 나섰던 이 조치훈 구단이 네, 또 네. 공개 해설장을 잠깐 찾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조치훈 구단은 일단 유명 그 인기 해설가예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작년인가요? 뭐 작년 시니어리그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그 인류 기사들 전설의 시합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그냥 빵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유머 감각이 좋아서 일본에서도 인기 해설가라고 하는데 조치훈 구단도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나 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해설장으로 혼자 가서 네. 장시 구단이 뻘쭘했겠습니다. 이 LG배가 또 굉장히 장시간 치러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장시 구단 잠깐 쉬라고 네. 하시고 또 해설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노래방에서 노래 하나 부르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가수가 와서 노래 불러 그러면 네. 입장이 뭐가 됩니까? 네. 자, 지금 이안마이타 선수가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그림 머릿속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변화도인데 자, 실제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판의 바둑도 일종의 창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창작물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이 프로기사들이 몇 년의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의 변화는 이 머릿속으로 혹은 연습 바둑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 대국에서는 처음 보는 진행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복잡한 변화는 또 대형 변화로 네,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마타 선수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는 길로 가면 재미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는 길로 가면. 그러니까 샤오라오 선수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얘는 어떠니? 그러면 얘는 정확해. 얘는 끝내가 너무 좋아. 계산력이 뛰어나.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아는 길로 가면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샤오라오 선수가 모르는 길로 가려면 한 가지 전제가 깔립니다.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 선수도 모르는 길로 가야 돼요. 서로 모르는 길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머릿속으로만 이런 게 되겠어라고 했던 그런 변화를 이야마 유타 선수가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판을 네.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 굉장히 얽혀 있는데요. 일단 네, 축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정말 바둑 두다 보면 참 이게 신기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축이 나가면 요걸로 좀 안 되죠. 이쪽에 흙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이게 좀 안 돼요, 축이. 또 축머리 역할을 하고 네. 있네요. 근데 지금 이걸 예상하고 처음에 여기에 뒀다고 하면 지금 시아라우 선수는 이 바둑 둘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건 정말 네. 그렇게까지 그러진 예상을 않겠죠?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걸 만약에 이걸 예측하고 뒀다면 지금 네. 뭐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시아라우 선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야마이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의 다음 응수가 어디가 네, 좋을까요? 좀 지금-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여기까지는 저도 머릿속으로는 저도 이제 변화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흙이 이렇게 안 둔 까닭은 여기에 보통 백이 있으니까 축으로 잡혀서 흙이 이렇게 안 뒀던 거죠. 아, 근데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네. 조건이 달라지면 거꾸로 백이 축이 안 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백이 축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이쪽에 흙이 있다고 보면은 축으로 잡히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에게 이점이 됐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흙이 안 뒀던 부분들이 거꾸로 백이 굉장히 불리한 좀 변화가 돼서 글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백이 일단 무리수인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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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수단은 역시 안 네네. 된다고 봤을까요? 좀 비틀어 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마유타 선수는 어쨌든 모르는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컨셉을 이미 그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시어라우 선수가 그냥 한 점을 잡는 정도로는 좀 불만인가요? 네. 일단 뭐 뚫고 나가고 싶죠. 네. 일단 왜냐하면 축이 안 되니까요. 전체가 축이 안 돼요. 축이 안 되는 거 맞죠, 지금? 네. 제 눈이 지금 의심케 하는, 야, 진짜 오늘 이야마이타 선수는 네, 각오를 네. 정말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 초반부터 의욕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2국입니다. 이야마유타 선수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초반부터 이야마 선수 아주 의욕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이야마유타 선수도 승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제 하루 휴식을 하면서 100번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둬야 될까 굉장히 좀 작전 구상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좀 밤새 고민하다가 일단 오늘은 초난전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가요. 이쪽 저쪽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좀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절묘하게 이쪽 축도 안 되고 저쪽 축도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백이 축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각선을 끌고 나오면 여기에 걸려요. 아, 정말 셰어라우 선수의 지금, 돌이 네. 절묘한 자리에 와 있네요. 이제 흙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가봤자 축이 이제 안 됩니다. 이거 이쪽 축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근데 백은 축이 바로 되고 백은 축이 되죠. 네, 이쪽에 나가면 걸리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전투는 이야마 선수가 별로 좋은 전투는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전투는 아닌데, 자, 일단 백도 노리는 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전투가 이제 왜 유리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바둑의 역사도 5,000년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덤이 없던 시절 첫 수를 1,000원에 두는 게 필승의 작전이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설 중에 여기를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 1,000원을 두게 되면은 모든 축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일로 와도 여기에 걸리고, 이쪽에 와도 걸리고, 어느 쪽에 걸려도 이거에 딱 걸리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첫 수를 1,000원에 두는 그 이론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만큼 축이 유리하다는 거는 전투에서는 굉장히 이점을 안고 가는 건데 지금 이야마유타 선수가 뭐 바둑으로 따지면 한 점 접어주고 싸우는 거고 똑같아요. 지금 장기로 치면은 차 하나 좀 접어주고 두는 겁니다. 네. 네, 이야마유타 선수 계속해서 단수를 몰아갈 수는 없었고요. 결국 네. 밀어갔는데요. 이런 변화가 된다면 결국 선택권은 좀 셰어라우 선수 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첫 번째는 상대가 여기 밀어주니까 늘어주는 게 있고요. 네. 늘었네요. 이쪽을 이제 두는 게 있는데 이쪽을 얻어맞게 되면 형태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요. 있게 되면은 잡히는 것 때문에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백이 다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번엔 요 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아, 네. 네. 자, 여기서 한 점 따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로 막는 게 아니라 하나 늦추면은 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나가도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고 두면 둘수록 이제 백이 유리하니까 이건 흑이 이제 피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셰어라우 선수도 늘어두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흑이 늘어두는 가장 큰 이유가 축이 안 돼요, 아직도. 네, 계속 축이 안 되니까 이야마유타 선수도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막아두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제는 장문이 되거든요. 네. 흑이 이제 받는 게 부분적으로 정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이쪽에 집이 크긴 합니다만 이 바둑은 집이 중요한데 집이 되기 바로 전 단계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의 크기가 크면은 큰 집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이쪽에 모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해볼 만합니다. 자, 아마 이런 진행을 예상하고 이야마유타 선수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판을 끌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흑이 반발을 했습니다. 네, 셰어라우 선수도 물러섬이 네. 없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게 쉽게 얘기하면 백이 여기를 이제 늘면은 흑이 하나 이제 들어가고 이쪽 이제 둡니다. 네. 그럼 백이 이쪽 밀고 갔을 때 자체로는 흑이 수가 없죠. 자체로 막게 되면 이거는 이제 흑이 두수 부족입니다. 네, 잡히는 모습인데요. 근데 흑이 젖혀 있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끊기는 약점이 생기죠. 여기 약점이 되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흑이 막습니다. 자, 수상전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 여기 두고 좁히면은 자, 하나씩 좁혀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상전은 항상 이렇게 수가 접해 있는 반대쪽부터 두게 되는데 백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잡히니까요. 자충이 되네요. 네, 여기도 못 두고요. 잡히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백이 노림은 여기 느는 수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셰어라우 선수는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수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마유타 선수 귀부터 수순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는 흑도 그냥 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네. 하나 들어가 두는 것이 정수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 놔야 되는데 네. 그냥 두게 되면은 이쪽에 선수가 돼서 네. 백이 이쪽으로 두질 않고 여기 두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막을 때 치중하면은 보시다시피 세 수 대 두 수로 이제 흑이 잡히게 되죠. 근데 거꾸로 이제 이 모양에서 흑이 하나 왜 들어가 두냐? 네. 들어가고 막으면 똑같은 진행인데 백이 치중하고 여기 둘 때 여기 막을 수가 없죠. 단수가 되니까요. 네.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와 똑같이 여기 둘 수가 없죠. 양쪽을 못 두니까. 그래서 하나 밀어 놓는 게 수상전의 굉장히 중요한 급소입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보실 때는 그렇구나, 참 쉽다라고 생각하실 네. 텐데 이 바둑을 두실 때 저거를 수를 읽고 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수를 읽기를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바둑 팬들이 5수 이상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보통 3수 정도 읽고 이제 빨리 두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이제 밀고 가는 수 읽기는 10수 이상 넘어가니까 네.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은 대략 몇 수 정도 내다본다고 봐야 할까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 몇 네. 수까지 보냐인데 뭐 자기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만 넉넉하다면 하루 종일 읽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이 읽어봤자 상대가 이렇게 맞춰줘야지 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5수에서 10수 정도를 이렇게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를 깊게 읽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죠. 자, 일단 이아말타 선수가 귀를 5점을 한 번에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젖혀 이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수 치고 늘면은 여기 잡히는 것 때문에 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다 잡히는 꼴이 돼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야마유타 선수.
아, 네. 일단 뭐 예사롭지 않은 수입니다. 어떤 주문인가요? 끊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일단 지금 이아마타 선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두는 이유는 결국 이 교환이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끊으면은 여기 이어주지 않죠. 네, 뒤로 돌려서 딴에도 단수 치고 이을 때 뒤로 두면은 예, 나가는 형태가 축으로 예, 잡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이게 바둑에서 좀 고수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쪽의 교환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고급자, 고수들이 서로 다 예측을 하죠. 근데 하수가 되면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 여기를 두면은 어떻게 약간 걸려든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걸려들지 않으려면 나와야 되는데요. 끊습니까? 걸려들 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시아오라오 선수가 거기에 끊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이아마타 선수 입장에서는 길이 이제 좀 보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저런 거 끊을 때 저희도 봐도 네. 빈상각의 묘수. 네, 지금 결국 여기에 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고 흙이 이쪽을 두면은 뒤로 쳐서 네, 회전이 주게 잡는다. 되고요. 묘수네요, 묘수. 네. 자, 시어라오 선수가 저수를 못 받거나 네. 아니면 일부러 돕거나 알고서도 일부러 돕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궁금한데요. 네, 과연 어떤 쪽일까요? 이미 자, 이수에 대한 대처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보통 저렇게 어렵고 상대가 저렇게 두면은 보통 네, 상대가 저걸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게 셔라우 선수 정도 되는 인류들이 저걸 못 봤을 가능성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분명 다음 수단이 네. 좀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자, 근데 시어라 선수가 자기가 돌이 이제 잡히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왜 저렇게 뒀을까라는 거는 시어라 선수 많이 알겠죠. 자, 일단 이걸로 잡혔습니다. 일단은. 자, 혹시 대사석 작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 흑 네. 4점은 좀 요석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5점이 굉장히 요석이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인 거고,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범인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인류들은 역발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저 요석을 버리는, 요석을 어떻게 버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시어라 선수는 아무래도 요석을 버림돌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어쨌든 아까 이 빈상각의 묘수, 네, 일단 이야마유타 선수 다운 수인데요. 샤오라오 선수가 지금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작전, 5개의 요석을 거꾸로 이제 버림돌로 쓰는 네. 좀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이 서로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흑의 생각은 이런 거네요. 이쪽을 백이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안 두면.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두게 되죠. 이쪽을 한 대 때리면 네. 여기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맞게 되면은
이쪽 치중에서 잡으러 가는 게 결국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네. 또 여기를 막았을 때 또 결국은 또 자충입니다. 이거. 양쪽이 다 자충이네요. 네. 그렇다면 치중을 백이 하나 가두고요. 그래서 이제 네. 결국은 여기를 좀 먼저 둬야 돼요. 결국은. 네. 자, 이게 좀 이쪽에 좀 약수를 좀 둬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야, 오늘 어떤 이 수일기에 정말 절묘한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백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보통 여기나 여기 두면 여기를 두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야, 이게 또 이쪽을 좀 끊어서 두게 되면은 형태가 참 어렵네요. 네. 예, 따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쪽을 이제 밀어서 팩감을 쓰게 되면은 백이 받아야 되고 다시 따냈을 때 팩감이 없어요. 백이. 팩감이 네, 없을까요? 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패를 해서 해 놓고 가야 되네요. 네. 네, 저 이거는 패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치 이게 바둑이 오늘 일단 이아말타 선수가 이런 이제 술리기 대결로 가자. 계산 대결은 내가 1국에서 둬봤더니 후반에 이아말타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원래 대바꿔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시어라우 선수가 바꿔치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 판단이 이아말타 선수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몇 집 차이였어요. 실은. 네. 그 계산에서는 뭔가 좀 이제 느낌이 얘가 좀 더 나보다 센 것 같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자신 있어하는 수익기 대결로 가보자라는 건데 이어마타 선수가 수익기 대결에서 일단 부분적으로는 지금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점을 6점을 잡기 위한 약간의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형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형세는 지금 공방전이 좀 네. 마무리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2점을 왜 희생타를 썼냐면 요 한 점을 따내는 것을 선수로 하기 위함이죠. 네. 네, 좀 흙이 패를 거는 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흔히 거북등 빵 따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북등 빵 따냄. 네. 스스로 축을 네. 올린 격이 됐으니까요. 피해도 상당해 보이긴 합니다. 자, 시어라우 선수가 축의 유리함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5점을 버린 이유도 자 보시면은 이 축도 여기 백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나가서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끝까지 축의 유리함을 극도로 최대한 살리는 그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마 유타 선수의 이 수익기 싸움을 네. 세오라우 선수가 이 대형 사석 작전으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는 2수, 3수니까 여기서는 흙이 잡힙니다. 네. 네, 셰어라우 선수는 네. 중앙에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네. 자, 이제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둬서 이 6점을 버림돌로 하되 거북등 빵따냄 여기 철벽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네요. 만약 지금처럼 마무리가 된다면 네. 흑과 백 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흙에
흑의 우세를 좀 인정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빵따nem을 해도 같은 빵따nem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6개를 잡아도 이거는 돌 하나가 2집이니까 12집에 불과하죠. 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빵따nem이 되는 형태는 넉 집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영향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단 고급자일수록 흙이 좋다라는 쪽을 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아마 많이들 뭐 선택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일본의 독보적인 1인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야마 유타 선수인데요. 이 중국의 셰어라오 선수를 맞아 1국부터 지금까지 네, 고전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할지요. 네. 일단 초반에 어떤 초난전으로 이끄는 이 작전은 시어라 선수의 일단 수비력이 좀 돋보였다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 작전이 결코 쉽지가 않았고 시어라오 선수가 요석 6개를 버리는 역발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일단 시어라오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네, 좀 이제 무서운 굉장히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시어라오 선수 사진과 다르게 네, 너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집니다. 네, 셰어라오 선수는 이 중국의 909 네. 기사들 중에서 또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네.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깝깝해지는, 좀 답답해지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이 중국은 계속 이런 친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게 참 부러운 일이죠. 지금 셔라오 선수도 이제 20살. 근데 2017년 겨울에 삼성화재배 우승한 굿즈아오 선수도 19살. 네. 네, 그러니까 19살, 20살 이 친구들이 세계 1인자가 이미 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이런 선수들이 후보군이 굉장히 좀 숫자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네, 결국은 좀 이제 아쉬움으로 네, 많이 남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중국이 왜 이런 애들이 왜 쏟아져 나오냐 원인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중국은 13억 인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현지에 가서 또 물어보면 관계자들 얘기를 물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력이나 국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중국 내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교육에서 그 원인을 많이 찾고요. 그럼 교육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좋냐라고 봤을 때 중국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바둑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전 국민이 바둑을 배우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제 지능 개발과 네. 머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체 평가를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배운 쪽과 배우자 하는 그룹을 또 이렇게 나눠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했을 때 바둑을 배운 쪽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들을 보여서 중국에서는 바둑 광풍, 바둑 배우기 열풍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적인 굉장히 좀 지원 정책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은 이제 좀 막막한, 네. 되게 좀 막막해졌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또 괴로운 게 오늘은 이아마유타 선수를 괴롭히는 거는 축이네요. 네, 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여기 축이네요. 일로 도도 나가서 이게 축이 안 돼요. 장문은 더더욱도 안 되고 네. 이쪽으로 안 되고
여기로 몰아도 축이 안 돼요. 네, 일로 나가서 네, 축이 여기로 안 되고 이쪽 씌우는 게 장문 비슷한데 네, 결국에는 다 뚫고 나가서 안 되고. 야, 오늘 이야마유타 선수 만약 이 바둑을 진다면 꿈에 귀신이 축 귀신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국에서는 이 끼움수가 네. 두고두고 이야마 유타 선수를 괴롭혔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이 축에게 한 번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 축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 중앙을 장악하는 자가 승리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은 간단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죠. 뭐 축도 일단 축이 가장 크고요. 자, 지금 분위기로는 흑이 여기를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좀 축으로 재미 많이 봤잖아요. 네, 또 나가네요. 네. 네. 네, 시어라우 선수는 이 다음 착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망설임이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일단 고민할 게 거의 없죠. 왜냐면 축이 안 되니까 백은 결국 둘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약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둬야 되는데 이번에 여길 끊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늘어야 되는데 우리 처리는 꼭 꽉 막아버리면은 사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이더라도 제2의 또 공격을 또 당하게 되니까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쪽은 아무래도 이야마 유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네요. 이제 흔들기, 이제 뭐 판을 좀 흔들지 않고서는 백의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일단 백이 붙인 의도는 일단 여기를 받아달라는 거죠. 이쪽 받아주면 단수 쳐서 네. 지금 보시면은 막는 게 선수니까 따내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흑은 하나, 둘, 셋, 네 수니까 네. 네, 수성전이 유리해서 네, 흑이 잡힙니다. 흑이 만약 2점을 잡아둔다면 이제는 좀 네. 달라질까요? 흑이 응수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시아오라오 선수는 달라질 게 없다. 뭐 이런 안 봐도 뭔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글쎄요. 일단 백이 이쪽으로 안 두려면은 여기를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흑이 바다만 주면 좋습니다. 바다만 주면 흔히 저희 엮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엮어서 백이 젖히게 되면은 빠져나오더라도 결국 이 돌이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움직여만 주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여기 두면은 흑은 이제 안 받고 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글쎄 살 수 있을까요? 두고 여기 두면은 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야, 이거 살기도 어렵고 살더라도 역시 밑에서 겨우 사는 형태라 백이 괴롭네요. 결국은 흑이 나간 쪽을 뭔가 받지 않고서는 일단 당장은 어렵습니다. 지난 1국에서도 이야마 유타 선수는 막판에 거의 시간에 많이 쫓기는 네네.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셰어라우 선수는 마지막까지 조금 여유로운 네.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막판에 흔들린 게 그럼 이야마 선수가 실력이 딸려서냐? 그게 아닌 거죠.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야마 선수가 불리함이 이제 일본에서는 5시간 혹은 뭐 8시간 이런 좀 긴 바둑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오히려 초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지 이기는 패턴이고 좀 3시간짜리에서는 중후반의 시간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바둑에서도 지금 이야마 유타 선수는 진행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바둑이 나쁜 마당에서 빨리 두기는 어렵죠. 네. 1국과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는 결국 아래쪽에서 사는 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야마 선수가 역시 움직여주면은 좋아요. 있게 되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쪽이 잡힙니다. 네, 자, 장문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중앙선수네요. 네. 네, 요처입니다. 자, 근데 일단 이야마유타 선수 입장에서는 판을 좀 흔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흙이 좀 좋다라는 거는 느낌으로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정작 집을 세보면, 자, 이쪽이 4개를 잡았어요. 약 12집입니다. 이 수도 이제 잡았으니까 넉집이죠. 네, 그럼 이쪽이 대략 20집이에요, 대략. 네, 흙의 모양은. 자, 이쪽은 대략 15집입니다. 35 정도죠. 흙은 100은 이쪽을 잡아서 둔 게 이쪽에 20집이에요. 위가 20집. 자, 보통 저희가 이제 귀 하나를 차지한 거를 참 막연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이창호단이 한 요 정도는 5집 정도를 본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5집. 이쪽은 대략 10집. 자, 그러면 35집 비슷하죠. 네, 이미 35집은 네. 나 있고요. 덤이 있고 여기가 5집 정도는 납니다. 5집에 덤이 6집이니까 대략 12집. 백도 집으로는 12집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흙이 이 광활한 모양이 어떻게 판단하냐인데 이게 12집밖에 안 날 리가 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수없이 바둑을 도 보면은 다 두고 놓고 보면은 저게 집이 나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네, 이 셰어라우 선수는 중앙의 두터움을 네.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네, 좀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이 흙의 대마와 물론 이 공격을 통해서 얻겠습니다만 이쪽에서 흙은 20집을 얻으면은 흙이 유리합니다. 20집 아래로 가면은 뭐 굉장히 미세하다고 봐야 되고 15집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100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네. 지금은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한 6대 4 정도일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좌상기 쪽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대국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숫은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이야마유타 그리고 중국의 셰어라오의 결승 2국입니다. 과연 오늘 승부가 날지 아니면 내일 결승 3국까지 가게 될지 중요한 한 판인데요. 네, 마지막 투수는 이야마유타 선수가 이 하변 쪽 3선을 차지를 했고요. 네, 반대쪽을 막았습니다. 글쎄요, 야 이것도 자 이게 막은 건 또 어떤 의도냐면은 이번에는 축의 유리함이 이렇게 흙은 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백이 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이 이런 게 축머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따내면은 자 여기 둬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좀 막은 겁니다. 자, 이 바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항상 끝없이 변한다는 점 아닙니까? 자, 이제 축의 유리함은 이제 오히려 백이 좀 가져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축을 보고 있죠. 왜냐면 나가면은 자, 이제는 저 백이 벌려둔 게 또 절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축이 안 되죠? 네, 이수 때문에. 축머리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당장 나가면은 결국 여기 패가 있어요. 아, 패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죠. 밀고, 잇고,
쳐버리면은 이제 중앙의 주도권이 거꾸로 백이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나가는 게 흑도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바둑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흑이 유리하다고 보고 여기를 그냥 알기 쉽게 처리했는데 여기를 뺏겼기 때문에 보통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만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공격을 안 했어요. 샤오라오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느긋한 거죠. 네. 굉장히 낙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하지만 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큰 차이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네. 자, 중앙에서 난 스무디만 내면 된다. 네. 자, 샤오라오 선수는 비교적 좀 여유로운 네.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야마유타 선수는 중앙에서 스무디이 도대체 어떻게 나냐? 지금 너가 한 번 더 둬도 못 난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흑이 중앙의 집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하나 더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곳이란 여기입니다, 이쪽.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돌 3개가 약하기 때문에 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뻥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무조건 두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마유타 선수는 결국 이제 충머리 활용을 해서 2번을 두면 여기가 도저히 집이 안 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일본에서 초에 일본에서 열렸던 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대회에 딥젠고가 네. 직접 출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 많은 일본 바둑 팬들이 이와야마 유타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딥젠고가 아직 좀 이제 컴퓨터는 학습을 할수록 세지니까요. 아직은 좀 약할 때여서 인류 기사들에게는 아직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본 현지에서 시합이 열렸는데 그때 박정환 선수가 이기고 네. 그다음에 커제 선수도 이겼는데 이야마 유타 선수만 유일하게 그 딥장고한테 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타일 구겼다. 그랬죠. 괜히 시합 오랜만에 열었다가 망신당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야마 유타 선수도 굉장히 승부사라.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LG배라든지 다른 대회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당시 이 박정환 선수와 이야마 유타 선수의 대결을 이세돌 선수가 직접 해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세돌 선수가 이야마 유타 선수의 기풍을 두고 굉장히 좀 창의적인 바둑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선입견을 좀 걷어내고 저희가 좀 판단할 게 있는데 일본 하면은 항상 각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하면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이 형입니다. 형. 모양형이라고 하죠. 아, 네. 항상 모양을 중시한다. 이 모양보다 더 앞서진 않는다. 이제 이게 형을 가장 중시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승리를 위한 이 최적의 길. 그러니까 전투를 굉장히 강조하죠.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한국형은 좀 반반이 섞여 있어요. 각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야마 유타 선수는 한국형에 가까워요. 일본형보다는 네. 좀 더 한국형에 가까울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바둑을 보면 더욱 약간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워지는 영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은 좀 고리타분하다. 맨날 뭐 그게 그렇게 둘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네. 이야마 유타 선수의 바둑만 놓고 보면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제 누구나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식은 이제 흔히 좀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딱 어떤 선생님한테 딱 배우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바둑을 배웠다 그래요. 이야마 유타 선수가. 선생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프로 구단 그 사부님에게 뭐 하루에 정말 속기로 굉장히 많은 대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배우면 혼내고 싶어도 못 혼내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래, 너 잘 둬봐라.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유로운 생각이 이런 게 막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실전적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야마 유타 선수는 이 관석이원 네, 출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오사카 출신이죠. 네. 오사카 쪽에서 이제 태어나고 고향이 거긴데 4강전도 오사카에서 했었죠. 그래서 오사카에서는 뭐 굉장히 영웅으로 좀 인정받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결승전은 일본 기원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 뭐 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오사카와 이 도쿄는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라이벌식이 강한데 야구도 그렇고요. 네. 야구도 이제 요리우미 자이언츠와 이제 한신 타이거즈가 한번 붙으면 난리가 나는데 대부분 좀 도쿄 쪽이 좀 이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이야마유타 선수가 이기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는 굉장히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야마 유타 선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본 기원 네.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줬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세어라 선수가 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뒀어요? 여기에 뒀습니까, 지금? 네, 그곳을 착수를 갑자기 했는데요. 여기 두네요. 네, 지금 그 흙이 뭐 이렇게 덮어 씌우고 이렇게 두는 거는 공격하는 척 하면서 실은 여기를 좀 집을 짓겠다는 건데, 갑자기 여기 두는 거는 갑자기 백을 좀 공격적으로 좀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야, 이 바둑은 이제 제2의 승부가 펼쳐지겠어요. 그래서 초반 제1의 승부는 흑이 좀 점수를 좀 얻었다고 봐야 되는데 제2의 승부는 역시 뻔합니다. 여기서 살면 백이 이기는 거고 못 살면 던져야 됩니다. 아까 스무집이 일종의 서로 간의 커트라인이다 했는데 네. 이건 뭐 스무집의 뭐 크기가 형태는 아니지 아니고요.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게 다 집이 된다면 네네.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이 될 것 같고요. 흔히 뭐 얘기하면 다 집이 된다면 난방승이 됩니다. 네. 네. 이야마 유타 선수가 어느 선에서 깎을지 혹은 네. 아예 뛰어들 수도 있을까요? 옛날 조채용 구단이라면 뛰어들겠죠? 근데 너무 철벽이어서 게다가 흑 차례입니다. 지금 이야마이타 선수도 서로 간에 좀 어려운 게 셔라우 선수는 이 한 방이 제일 무섭죠. 예를 들면 흑이 지금 여기 뒀는데 이쪽 지키면 이제 막혀집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들 텐데요. 이쪽으로. 저거를 잘라야 되죠. 그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살고 죽는 5대5 싸움이 되잖아요. 네. 유리한 입장에선 네. 이런 5대5 싸움 좀 달갑진 않을까요? 네, 그렇죠. 바둑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겠지만, 네. 많이 이길수록 좋아하시겠지만, 뭐 많이 이긴들 반집을 이긴들 똑같은 프로기사 입장에서는 그게 피해야 되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여기를 이제 붙인 게 백이 사이면서 이런 악수를 좀 둬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설령 사이더라도 이제는 스무집이 좀 조금만 더 나면 되니까. 네. 네, 요정 조금만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여기 악수를 좀 둬달라라는 뜻이고 이야마유타 선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수를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백은. 흑이 결국 여기 두 개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승부수를 날릴 기회를 얻습니다. 네. 만약 이쪽이 백이 두는 바람에 백이 후수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정도만 깎아도 승산이 굉장히 희박하네요. 네. 그렇다면 백은 타계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네. 선수를 잡는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오라우 선수가 역시 요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수없이 실전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한 번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약한 돌을 살살살 이렇게 좀 괴롭히면서 상대가 악수가 두 개끔 유도를 해라. 이런 식의 매뉴얼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네, 자, 네. 승부수. 자, 일단 제2의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야마유타 선수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끊어달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네. 흑도 끊지 않기는 좀 애매하죠. 자, 끊으면 늘어서 이제 네. 싸움이 되는데, 이제 백두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잘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대략 요 정도가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라갈 수 있죠. 네. 자, 근데 이런 게 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받는 게 정수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냉정하게 그럴까요? 하면은. 근데 상대가 이 걸어오는 싸움을 네, 과연 피하기는- 샤오라오 선수가 마다할 것인지. 네, 묘하게 요럴 때 괜히 자존심 세우게 되거든요. 양보를 할 거면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묘하게 이럴 때 반발을 하게 되는 게 좀 사람 마음입니다. 네, 끝내요. 네, 샤오라오 선수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냉정하게는 뒤로 양보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뒤로 양보를 했다면 백은 좀 어떻게 연수를 결국 이어야죠. 이어야 하는 네. 자리고요. 네. 결국은 약간 손해 보면 평온하게 가는데, 네. 자, 여튼 이야마유타 선수가 상대의 묘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 심리전으로 일단은 판을 어지럽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이 믿는 구석은 자 여기가 선수다라는 거예요. 여기 네, 혹은 여기가 선수다라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두는 게 이제 형의 맥인데, 자 이렇게 선수가 된다 보면은 나와 끊었을 때 이 통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잡힌 네. 형태일까요? 일단은 흑이 네. 좀 진행을 더 해보면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백은 이제 거꾸로 이으면 연결하죠. 네. 이쪽을 둬서 네. 이렇게 변화를 싹 줘버리면은 오히려 흑이 공배만 이렇게 똘똘 뭉치게 돼서 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흑도 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샤오라오 선수 과연 어떤 수를 준비해 두고 있을까요? 역시 그곳 네. 모양이 뭐 어쩔 수 급소로 없나 봐요. 보이고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1국과 조금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1국과는 입장은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입장은 바뀌었고, 네. 자, 이번에는 이야마유타 선수가 이제 굉장히 타개형으로 흔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흑이 받지를 못하네요. 이쪽을 받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나와 끊어서, 네, 이제는 단수 쳐도 안 되니까 네. 지금은 받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잡힌 모습이니까요. 야, 그럼 결국은 이건데요. 여기를 두고 네. 일단 확실하게 살아놓고 네. 흙에 한 번 더 둘 때 이게 이쪽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거네요. 여기를. 아예 통째로 살리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이게 살까요? 네. 저도 뭐 30 몇 년 봐도 도왔지만 야, 이게 살까요? 네. 저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원래 잘 안 잡힌다가 좀 맞긴 합니다만 너무 철벽 아닙니까? 네, 중국 랭킹 16위 셰어라오 5단입니다. 네, 한 칸에 띄었어요. 지금 이거는 샤오라오 선수는 두 점이 움직이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네, 이게 움직이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돌이 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튼튼한 네. 편이 좋으니까요.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받아야 되니까. 네,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움직여서 산다는 거는 그건 이 바둑에선 나올 수 없다. 이게 절대 못 산다. 지금 그 얘기인 거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야마유타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깨지 않고서는 뭐
형세를 논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네, 이런 장면에서는 이 폭파 전문가 네. 조치훈 구단을 좀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싶어요. 해설장이 아니라 대국장으로 모셔야 됩니까? 조치훈 구단의 옛날 네. 이 바둑들을 보면 정말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돌들이 막 살아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나오죠. 네. 근데 요즘에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바둑을 내가 세계 1인자가 됐다. 혹은 뭐 내가 바둑을 많이 이긴다. 이게 중요한 시대는 좀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 상대 사람들에게, 바둑 네. 팬들에게 어떤 그 가치를 주면서 이겨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치훈 구단은 드라마틱하죠. 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들어가서 그 통째로 심지어 잡고 살아버리니까요. 조치훈 구단 지금 더 인기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조치훈 구단은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또 네. 줬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옛날에 정말 많이 봤던 책이 네. 있잖아요. 이 명인 네. 기성전집을 정말 많이 봤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 이야마유타 구단이 가장 존경하는 기사가 네. 네, 바로 조치훈 구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존경하는 조치훈 구단의 가장 주특기 폭파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셰어라우 선수가 이 중앙을 지켜두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아래쪽으로 돌이 갔거든요. 이게 또 셰어라 선수의 또 장기네요. 정말 잘 둡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요게 귀에 사월이 엮여 있어요. 여기 두고 맞고 치중이 돼 있는데 이어야 되겠죠? 이으면은 한 칸 뛰는 게 또 묘수예요. 지금 사활이 당장 걸릴까요? 네. 그러면 자 여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이쪽을 두면 넘어가는 게 있죠.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붙여가면은 이 자체로는 못 살아요. 이 형태가 오궁으로 자체로 못 삽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끊는 것도 있고 붙여 넘어가는 것 때문에 수는 안 되는데 야 셰어라우 선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전제로 가면은 네. 여기 부근이 지금 다 선수예요. 흙이 이것도 선수 네. 다 선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엉뚱한 데에 두는 것 같지만 실은 여기 나가는 통로를 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대단합니다. 좀 이야마타 선수는 숨이 콱 막힐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들어가야죠. 네. 지금, 이야마유타 선수의 네. 선택은 네, 어깨 짚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 쪽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귀에 영향을 안 줘야 돼서 자, 이렇게 이제 뭐 둬야 되는데 자, 요 6군데는 다 흙이 차지할 수 있어요. 자, 이쪽을 좀 흙이 2개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돌이 와 있지는 않은데 네. 선수가 되는 걸 다 고려해서 다음 네. 착수를 해야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는 난이도로 따지면 네. 거의 중앙에 수간에서 살 확률은 글쎄요. 무조건 50% 무조건 이하고 50% 이하 중에서도 얼마큼 더 떨어뜨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백이 좀 약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흙은 자, 여기가 다 선수지 않냐. 네. 귀에 사활 때문에. 그러면은 백은 어차피 여기 못 둔다는 거죠. 어차피. 자, 근데 백이 늘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좀 답답해 보이고 자,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한번 좀 꺾어야 될 것 같아요. 흙에 약간 밀어간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둬서 난전으로 이끄는 수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세요. 백도 조금씩 기회를 좀 잡아갈 듯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네. 좀 더 확실하게 꽉 네, 막아가는데요. 이쪽에 벽을 쳐서 여기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 세 개가 도로 좀 걸리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 이야마 유타 선수가 굉장히 장기 집권을 네.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자 쪽에서도 네. 이 셰이민 선수가 네. 굉장히 오랜 시간 1인자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오랜 시간 좀 되는 게 이 기존 운영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야마유타 선수도 한국이나 중국에 오면 이렇게 전관왕은 아무리 뛰어나도 못하고요. 커제 선수도 자국의 1인자라고 해도 네. 전관왕을 못합니다. 박정환도 그렇고요. 한국과 중국은 우승자 프리미엄이 없어요. 예, 내년에는 우승을 해도 똑같이 본선 1회전부터 나가는데 일본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맨 위에 꼭대기에 있다가 도전자 네. 딱 한 명만 무찌르면 되니까 훨씬 좀 그런 면에서는 타이틀 획득이 좀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도 네. 장기로 집권이 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1인자들은 참 부러워할 것 같고요. 네. 1인자들은 커제나 박정원 선수는 이제 이야마유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네.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셰이민 선수가 또 여자 기성을 5연패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우에노 아사미 이단에게 네. 이 타이틀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남자들도 지금 이야메타 선수가 이번에 힘겹게 방어를 하긴 했는데 네. 하세베에 나온 그 이치리키 료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이가 지금 18, 19이에요. 네. 그 친구가 기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 친구 기량이 한국과 중국의 신예 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네. 이야마유타 선수도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는 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다수의 기전에서 이 네. 이치리키류 선수가 계속해서 도전자로 네.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명인전 7번기에서 이미 두 선수가 이제 붙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야마유타 선수 약간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때렸습니다. 이쪽을 때린 것은 나가는 축도 보고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뭔가 좀 헤엄을 쳐야 돼요. 결국은 흙도 약간 답답한 것은 결국은 이거를 딱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돌을 끊어서 이렇게 딱 한 번에 잡는다는 게 인류 기사들일수록 더 무서워합니다. 돌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잡으려고 하다가 내 돌이 더 반대로 잡힐 수 있다는 거. 네. 뭐 그런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제 상대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극한 착점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조금씩 이 중앙에 돌이 쌓이고 있긴 한데요. 백이 중앙에서 네. 만약 삶을 정말 도모를 한다면 네. 좀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바둑은 이제 백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 네. 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는 거는 어영부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귀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쪽에 띄었을 때 이쪽에 흙이 뭔가 조금만 더 돌이 오고 살면서 악수를 안 둘 수가 없죠. 악수를 안 둘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돌이 오게 되면 이걸로 딱 숨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동시에 다 살린다. 일단은 무조건 50% 이하의 작전 성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마유타 선수가 자꾸 이쪽을 건드리죠. 여기가 오히려 백에 좀 활로를 열기가 오히려 좀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1국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야마유타 선수가 1국 때는 공격을 막 퍼붓다가 결국 공격 실패로 역전당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야마모토 선수가 반대로 타계로 가고 샤오라오 선수가 공격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1국과는 공수가 뒤바뀐 상황. 네. 자, 일단은 뭐 좀 또 약간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안 열 수가 없어요. 안 열게 되면은 껴붙이는 맥을 통해서 흑의 수가 굉장히 바로 줄어듭니다. 네, 바로 잡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네, 단수 치고 맞게 되면은 나가도 통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흑은 이쪽을 따낼 여유가 없고 이어놓고 봐야 돼요, 이쪽을. 자, 그러면 일단 백이 드디어 그토록 괴롭히던 축에서 축의 악몽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자, 흑이 이렇게 바꿔치기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좀 이거는 장담할 수 여기가 다 잡히게 되니까 네. 얘기 달라지죠. 네. 또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샤오라오 선수도 양쪽을 다 방어해야 하는 네. 상황이 되니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었고요. 일단 이 판이 좀 어지럽게 된 이유는 확실히 미는 방향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 이쪽으로 돌아서 네. 여기를 일단 이어놓고 두면은 마음 편하게 공격하는 건데 역시 이게 돌이 끊어지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백이 기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대국은 9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느덧 네. 대국이 시작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이야마유타 선수가 초반부터 좀 고전을 했던 판인데요. 드디어 좀 기회를 잡은 장면입니다. 과연 이야마유타 선수 어떻게 중앙 백도를 타개해 나갈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